김태현의 정치쇼. 정말이야 이제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파는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윤상 거기서 피처링 정치인 다수. 새로운 게 붙었네. 시사평론가 김수미 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누구 가능하죠? 이재명, 윤석열. 뭐 이루 셀 수 없습니다만 논란이 분분하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자, 문자가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송차선님, 똑 부러지는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강수민님,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종합예술인 김수민님 팬카페 만들고 싶어요. 이름이 같아서 그러신 게 아닐까? 강수민님은 네. 강추 김수민. 네, 준말이다. 강추 김수민. 네. 성함이 이름이 똑같지 않아 이게 또 그래 되는데 이름이 같아서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예술인 김수민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개예요. 큰 메인 이슈는 하나는 적폐대전, 또 하나는 사모님들의 사과대전. 요 두 개로 한번 중심으로 좀 꾸며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저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적폐 수사, 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거세서 태풍까지 됐습니다. 일단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고 올게요.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사실은 청와대가 대선 와중에 어찌됐든 야당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나온 발언은 치고는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한 톤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첫날에 이제 적폐 수사 얘기가 보도됐을 때만 해도 그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유감이다, 뭐 이런 이 정도의 톤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죠. 분노한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노한다, 사과해라. 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분노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썼던 게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201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인 것 같다라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을 때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정치 보복을 얘기했을 때 분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역시 그거하고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요번에도 또 공교롭게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7대 통신사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김수민 평론가, 야당은 네.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 후보를 겨냥했으니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무슨 선거 개입이야? 우리는 반론권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이제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는데, 뭐를 그런 어떤 비판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걸까요, 청와대는? 이거 뭐 충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청와대는 하나의 집단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인터뷰에서 돌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번만큼은 발언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설사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구나. 근데 저는 선거 개입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나 이쪽은 뭐 발언이라든지 행보 이런 것들을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가능한 거고.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막 예. 유세 다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맨날 여야 기준이 바뀌어요. 이게 야당이 조금 계속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면 또 비슷한 걸 하거든요.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발언 자체의 적절성을 놓고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보통 이제 한국의 대선 문화에서 관례이고 전통이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나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5년 단임제죠.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고 또 유럽의 의원 내각제처럼 총리하고 야당 당수하고 좀 대등하게 논쟁도 하고 서로 자리가 막 바뀌기도 네. 하고 네. 이런 것도 아니란 그런 것도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도 대선 주자가 현직 대통령 건드리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예.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걸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깼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대통령의 발언이 뭐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뭐 적절한 아니냐, 뭐 이걸 떠나서 이미 발언은 나온 건 나온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일단 문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한 거고 그렇죠. 참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에는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제 청와대에서 나오고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실상 최고의 적폐는 윤석열 후보다라고 네. 하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더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는 일단 당청 총결집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층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를 약간 아직은 마음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강력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민주당 내에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 그런 거 민주당 그- 예. 구도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대통령님이 이목을 확 끄는데요. 이렇게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 후후후 내가 아직 갑입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은 40%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어떻게 높고.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 걸어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초라해졌다고 봐요.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 범여권의 수장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현실이 한 번 더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구도가 문재인 윤석열의 구도로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대통령의 청와대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끼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일단 대통령 참전이? 민주당에서는 표계산에 보면 플러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총결집을 하면 이제 선거를 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잖아요. 이제 이게 다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였고 이제 반면에 야권은 뭐냐면 사실 윤 후보의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우세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저렇게 나옴으로써 사실상 이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저 결집의 그 전략이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손해를 본 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중에는 일부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걸 이제 분리해 보는 분들이 또 지지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희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정면 대결로 가면 이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묘한 것은 며칠 전에 2월 8일 정도에 우원식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통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예. 근데 그 과정에 결국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도화선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 예, 요 공교로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김수미 평론가도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김수미 평론가 생각. 네. 이거의 득실 관계. 저 손 기자님하고 네.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그 지지율상으로 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여당 대선 주자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부분은 더 어렵지 않을까. 아, 저 대통령 직접 등판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양강 네. 구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불리한. 이게 정치라는 게 성동격서거든요. A하고 B하고 싸웠을 때 최대 피해자는 C인 네.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어제 별도로 메시지를 내고 좀 양쪽 다 비판을 하는 네, 그런 또 모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에 대한 김수미 평론가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 얘기 잠깐만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하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현 평론가, 요 윤석열 후보 얘기 중에서 적폐청산 해야죠, 돼야죠. 요게 그저께 버전이에요. 네. 근데 어제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윤석열 후보 이 발언들이 그냥 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니까 톤을 낮춘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일단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 맞고 네. 근데 이 말도 묘합니다. 묘해요? 네.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에서 애초에 논란이 불씨가 됐던 적폐수사 해야죠. 돼야죠. 이것은 좀 충동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번에 수습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묘하게 조율된 것 같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 대통령하고의 묘한 공감대 같은 거. 예,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좀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어떤 뼈? 그 성역 없는 사정 강조한 건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문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건 윤 후보의 워딩은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서 특히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은 그 문재인 정권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느냐.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태도 취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다른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항변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지금 이 대전이 적폐 대전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선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효과?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저는 약간 톤 조절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게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경 발언을 통해서 결집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 발언을 맞은 쪽은 결집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때린 쪽에서 꼭 결집이 될까?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 이제 결국 변수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50 내지 60 이렇게 사이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들이 하나는 아닙니다. 조금씩 결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 정권 들어가서 뭐 적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끌시끌한 거 싫어. 조용히 좀 가자 이런. 예전처럼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이 윤석열 후보한테 등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정권 교체로 갈 건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송 기자, 국민의힘하고 윤 후보 측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짰답니까? 일은 벌어진 거고. 네, 일이 벌어졌고 시작은 사실 윤 후보가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전략 미스다 이거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더 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확전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오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은 톤다운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취재가 된 상황이었고 왜냐면 윤 후보는 이미 그제 분명하게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자극하는 수준에서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페이드아웃 전략으로 해서 쭉 빠지겠다 이런 건가요? 확전 안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어제도 사과하지 않았고요. 사과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당청이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모님 대전, 사모님 사과 대전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잠깐. 어제 사실은 그저께 김혜경 씨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저 한 2달 전이죠. 한 2달 전에 이제 김건희 씨 사과 얘기가 있었는데 사모님 얘기들 어제 하나씩 더 터졌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새로운 의혹 얘기가 나왔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거는 뭐 사실관계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나온 얘기들 어떻게? 네, 일단 윤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 이 김건희 씨 통장을 통해서 수십억이 거래된 정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작전에 보면 통정 거래를 의심할 만한 그런 한 50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는 없다. 투자를 10억 정도 했으나 손해를 받고 철수를 했다. 이게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 제보자가 법카 유용 또 10건 이상을 추가를 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러 다른 부서들의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돌려서 썼다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뭐 본인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양 후보의 사모님들이 바람을 잘 날은 없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양 후보의 부인들이 다 사과를 하는 이런 대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 부인에 대한 기사 하나 더 있네요. 오, 왜 웃어요? 단독 기사입니까? 오늘은 단독 여신 손지은 합시다. 아, 네네. 자, 이기적인 기자. 단독 보도. 오늘 아침에 손지은 기자가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야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본인이 쓰셨으니까. 네, 일단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배우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네. 후보가 다 돌 수 없으니까 네. 동선을 2개로 쪼개서 그렇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 특보로 맞아요.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번 대선 초반에도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밖에 제대로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으니라고 하면서 대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다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제 동선이나 네. 일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초유의 사태, 네. 양강 배우자들이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일단 김건희 씨는 일단 어떤 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확인한 부분이 그거 얘기였고, 이제 수행팀은 아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일정 공개 없이 봉사활동, 그다음에 이제 화나가족 면담 등 이런 걸 네. 하고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 요걸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또 이제 김혜경 씨 의혹이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 일정을 잠시 홀딩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이런 형태의 활동은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비공개 활동.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저 손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주에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종로 보궐선거 얘기인데 민주당은 무공천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공천한 거잖아요. 그 전략공천의 이유는 뭐랍니까?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그 경선을 치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주 상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든 전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붙일 수가 있는데 종로는 사실 경선을 붙이는 그렇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전략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던 게 원희룡 지금 현 정책본부장이 언급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느 정당이 그렇게 한 거면 정책본부장이 중간에 그렇지. 나가서 선거를 뛰느냐 이제 그렇구나. 이런 네. 우려가 있었고 이제 전략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 어제 문재인 대 윤석열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이라는 또 요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뛰쳐나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의미까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현 평론가 이 전략 공천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잘된 공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쏘쏘예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있을만하다고 생각했던 파격 공천은 절대 아니다. 예, 너무 좀 많이 예상되는 거였고 일단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점수를 짜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경선 때 선보였던 노선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노선이어서
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공천을 받고 후보로 뛰면서 만회를 할 수 있다면 네.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반문 대선을 하러 나왔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너무 익숙한 사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예, 그래서 좀 신선한 효과는 떨어지는 게 있다. 이거는 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적폐대전부터 사모님 얘기, 그다음에 전략공천까지 모두 다 짚어봤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